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뉴스 기사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며칠 전 올라온 글이죠. 이 임재화 전 대구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님이십니다. 고등법원까지 가셨으면은 초창기에 그만두신 건 아니고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판사님이시고 현재는 변호사님이시겠죠? 나오셨으니까. 자, 이분께서 쓰신 그 칼럼인데요. 이 칼럼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대구신문이라고 하는 지역 일간지가 되겠네요. 대구신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6월 25일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조항에 대한 어떤 자신의 견해를 좀 밝히고 있는데요. 자, 제목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죠. 자,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개정된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 강화가 됐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에는 당연히 찬성한다. 저도 찬성해요. 음주운전을 어떻게 그거를 동료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가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역시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네, 맞아요. 당연히 지지해야죠. 그러나 음주운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무작정 넓히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한번 고민하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너무 낮추게 되면 오히려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저항이 더 생기고 결국 법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벌 기준을 좀 빡세게, 그러니까 처벌 기준을 강화하면 오히려 이게 이거 국가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저항이 더 생긴다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적인 견해죠. 특히 아침에 단속하는 속칭 숙취운전, 발음이 어려워요. 숙취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지평이 넓어진 건데요. 아침에 운전하는 숙취운전은 과연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범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처벌 기준을 넘어 운전하는 행위에다가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음주운전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고의가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음주운전도 성립이 된다, 이겁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음주운전도 성립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일 수도 있고 기존의 시각일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고의성이 담보가 되고 고의성이 담보가 돼야 음주운전이 성립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전날 술을 먹고 잠을 자고 다음날 기상하여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 숙취 해소에 개인차가 너무 많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술 잘 깨는 사람도 있고 아침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 따라 막 몸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술을 잘 먹는 사람도 남아있어요, 숙취가. 그 개인도 때에 따라 숙취 해소 속도가 너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마당에 일률적으로 아침에 대로를 받고 단속된 운전자가 과연 음주운전에 고의가 있는지가 형법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일단 이거는 어쨌든 단속을 국가가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과연 그분들이 고의성이 있을까요? 아침에 걸리신 분들, 아침에 술 먹고 나 출근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다 전날 마신 거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전날 이렇게 과음을 하면 내가 다음날 음주운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겠죠. 근데 이제 조금 먹었는데 충분히 8시간 잤으니까 회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럴 때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아침에 숙취운전해서 걸리는 분들은 사실 좀 많이 어드밴티지, 구제에 있어서 어드밴티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 같은 걸 보면은 아침에 걸려서 좀 봐줬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실제로. 나중에 소개를 한번 할게요. 자, 형식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최우수단이어야 한다. 국가의 형벌권을 손쉽게 행사한다고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윤창호법 생기고 나서 이번에 가장 먼저 작업한 게 뭡니까? 형벌 강화입니다. 형벌 강화. 그죠? 국민을 그냥 잡들이를 하겠다는 건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 달았습니다. 근데 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차라리 캠페인이나 교육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좀 이걸 풀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막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올리더라도 이거를 단계적으로 이 정도 올렸다가 또 이 정도 올렸다가 또 이 정도 올려야지. 지금 윤창호법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한 번에. 이거는 너무 좀 그 적응에 대한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단속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걸 대대적으로 이렇게 공표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각 경찰서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홍보를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침에 걸리는 분도 많이 나오는 것도 물론이고, 지금 음식점들도 다 파산 직전이에요. 많이 아침에 단속하는 주변 일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경찰청에서도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겠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형벌권을 손쉽게 행사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신중하고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해서 국민이 고통을 겪는 것은 역사적으로 선사시대 이후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 법치국가 이념에 따라서 국가가 함부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지만 사실 형벌권을 이렇게 남용하다 보면은 분명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음주운전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는 있겠죠.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은 뭐 형벌권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에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으니까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제 길에서 칼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진짜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범위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너무 쉽게 상향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강화를 하는 건 맞지만 순차적인 강화가 맞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물론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이지만 삼진아웃이라는 기준으로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운전자를 구속하는 것이 너무 손쉽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을 해라.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좀 놔둬라. 좀 생각을 해봐라. 삼진아웃이라도 이런 얘기예요. 제가 판사로 근무할 때는 나름 3년 동안 3번의 음주 전력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이 전 판사님께서도 나름대로 적용을 엄격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략 3번 정도 되면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판사님은 3년 동안 3번 걸리면 구속을 했던 것이 자기의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구속을 한다. 3번이면. 삼진아웃이 무슨 엄청난 원칙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정해져 관행적으로 내려오면서 굳어진 것입니다. 과거 설민수 판사님이 법원 내부 통신망이 있어요. 국내 음주 교통사고 중 70%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24%에서 발생하므로 0.050% 이상을 무조건 처벌할 것이 아니라 0.050%에서 0.080%는 행정 처분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형벌권과 조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되고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엄격히 자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역사를 통해 쟁취한 시민의 권리입니까? 그죠? 대구 쪽은 특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많이 좀 슬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광주만큼이나 대구도 많은 슬픔이 있어요. 심지어 여론을 오도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맞아요. 지금 윤창호법 보십시오. 지금 이게 뭘까요? 물론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등에 업었어요. 윤창호라는 한 명의 어떤 희생자가 나옴으로써. 전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주의적인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렇게 막 와 해갖고 몰아붙일 만한 어떤 느낌이 과연 그렇게 있었느냐. 왜냐면 과거에도 윤창호 씨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강화를 했어야지. 지금 보십시오. 한 번에 와 몰려가지고 그냥 떼거리식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표현이 가혹해서 죄송하지만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 윤창호법 11월 이후로 너무 급격하게 변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님 말씀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겁니다. 한 번에 이거를 이렇게 와 올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뭐 하나 있어. 와 뭐 하나 있어. 와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조금씩 강화를 해가자는 겁니다. 계단식으로. 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막 몰아주기 식으로 해갖고 그걸 아예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라고 하면 뭐 선진국이겠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와 이렇게 몰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있든 없든 간에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개선을 해가지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거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올려야 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올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처벌 올려야 되는 거 맞아요. 음주운전 나쁜 거 맞습니다. 다만 이거를 국민 여론들의 어떤 그런 반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거잖아요. 윤창호 씨가 돌아가시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도. 근데 그런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올리자 조금씩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하고 물론 공청회 연다고 음주운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시기도 얘기가 나오겠죠. 아침 숙취운전 같은 경우도 이제 공청회라도 한번 했으면은
그 지역 상권 연합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공청회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적어도 홍보는 하지 말자. 대대적으로 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그런 공청회 없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시기로 하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비판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원주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얘기에 대해서 저는 이 판사님과 견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 판사님이죠. 전 판사님과 견해가 같기 때문에 저를 비판하시려면 얼마든지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유 없는 인신 공격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어머니 욕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배가 부릅니다. 어머니 욕은 그만하시고 다른 욕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도 멘탈이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어머니 욕 정도로는 쉽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욕이라면 이제 이런 욕이죠. 네가 음주운전자 구제를 해줘? 그래? 니네 어머니가 음주운전자한테 치워 죽어도 그렇게 구제해줄까? 이런 식이에요. 아주 이거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한 거고 그 댓글을 보면은 뭐 니네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참 셉니다. 저하고 한번 필드에서 만나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성질이 있는데요. 어쨌든 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도 있고 뭐 경찰청의 의견도 있는 거고 다른 분의 의견도 있겠죠. 저는 소수 의견이죠. 어떻게 보면은 소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견하면은 이걸 알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소수 의견입니다. 소수 의견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좀 긴 브리핑이었습니다. 송범석 대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